자, 미국 대통령의 자격 조건을 아까 잠깐 봤고요. 네, 태생적 미국 시민이어야 된다. 네, born American citizen이라고 그랬고요. 이런 사람이 만약에 미국 대통령으로 나오게 된다면 미국 대통령은 과연 어떻게 뽑히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대통령의 선거 제도를 아주 쉽게 도식화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미국은요, 총 50개의 주가 있어요. 스테이트가 있는데, 이 50개 주에서요, 각 주민들이요, 모여서 각각, 상원 의원급에 해당하는 선거인단을 2명을 뽑고요, 하원 의원에 해당하는 비례대표를 뽑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오른쪽 밑에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은요, 미국에 50개 주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 사는 인구수가 각각 다릅니다. 캘리포니아하고요, 텍사스하고 플로리다, 그리고 뉴욕 주가 가장 인구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대표자도 많아지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상원 의원급에 해당하는 사람 2명을 뽑습니다. 각 주마다. 그러면 총 몇 명이에요? 100명을 뽑아요. 전체. 그 다음에 하원 의원급에 속하는 선거인단을 뽑는데 인구수가 다른데 대표자를 한 명만 일괄적으로 뽑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100명에 한 명이다. 그러면 200명이 살면은 2명을 뽑아야죠. 300명이 살면은 3명을 뽑아야 되고요. 그쵸? 그게 비례대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 주의 선거인단 수는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 후보자 분들께서 각 주마다 선거 유세를 할 때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주에서 만약에 승리하게 된다면 네,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점검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음에 이제 미국 4년 후에 미국 대통령 선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플로리다 주에서 압승을 거뒀다라는 말은 선거 결과에서 이 상원의원급 2명과 하원의원급 비례대표의 선거인단들이 전부 다 공화당을 향하든 민주당을 향하든 네, 해리슨을 투표하든 트럼프를 투표하든 이미 결정이 나 있는 상태다 이겁니다. 거의 다. 네, 그럼 이 선거인단들이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가서 그대로 투표하면 예상한 대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가서 배신하는 선거인단들이 있어요. 네. 트럼프를 지지하는데 민주당을 뽑으라고 뽑힌 사람들이 네, 가가지고 이제 공화당을 찍는, 트럼프를 찍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뽑히게 되고요. 대통령이 당선되신 분들은 당연히 자기와 손발이 잘 맞는 부통령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통령은 선거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뽑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과 부통령이 선출되게 되면은 그들의 임기는 4년으로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임기가 4년에서 다시 신임 투표를 다시 해서 네, 대통령으로 또 되면 한 번 더 나가서 당선됐을 경우 총 8년이 걸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의 임기는 총 8년이 되겠다라는 거죠. 대통령의 영어로 뭐예요? 네, president입니다. 우리 이미 많이 공부했던 단어라서 이제는 별로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president. 그럼 부통령은 영어로 뭘까요? 자, 부라는 영어 단어는요. vice를 써서요. vice president라고 읽으시면 부통령이 됩니다. vice라는 단어는 부의 제2의 두 번째에 뭐 이런 뜻이 있어요. vice. 그러니까 vice president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부통령이 되는 거죠. 네, 그들의 임기나 기간을 뜻하는 영어 단어 알아두세요. term입니다. term. T-E-R-M. 그래서 총 미국 프레지던트와 바이스 프레지던트의 term은 4 years old예요. 4 years. 4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토탈
8 years. 네, 8년이 되겠다 이겁니다. 이제 대충 미국의 선거 제도와 대통령 선거 제도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쉽게 다른 분들한테 전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잘 반복해서 들으셔서요. 내 걸로 만드신 다음에 누군가한테 꼭 자랑질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퀴즈에 대한 답인데요.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라고 그랬어요. 4년이고 이제 다시 재선을 치러서 당선되면은 8년까지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8년인데 4년에 한 번씩 재선을 치릅니다. 일종의 신임 투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미국 국민들이 4년 동안 같이 지내보다가 얘는 조금 더 해도 되겠다. 얘는 그냥 여기서 떨어뜨려야겠다.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연임입니다. 네, 그런데 여태까지요. 네,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 거의 없었어요. 132년 동안. 근데 45대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요. 4년 후에 재선을 치렀는데 네,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한테 백악관의 자리를 넘겨주게 되죠.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46대.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온 트럼프, 네, 47대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당연히 당도 다르겠죠. 도널드 트럼프는 공화당원이고요. 그 다음에 조 바이든은 민주당원, 다시 이제 공화당이 권력을 잡게 되었다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공화당 후보로 제출만 도널드 트럼프 45대 47대만 역대 대통령이 성공하지 못했던 백악관 복귀에 성공했다라는 사실.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화당 후보로 출마를 해서 백악관에 입성한 입지 전적의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공화당이 영어로 뭐예요? 네, Republican이라고 합니다. R-E-P-U-B-L-I-C-A-N Republican이라고 그랬어요. 공화당이라는 뜻인데 공화당의 뜻이 뭐냐면요. 왕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를 뜻합니다. 네, 근데 왕이 있다 하더라도 권력이나 파워 같은 거는 하나도 없는 그런 왕을 대표자로만 내세운 나라들이 굉장히 많죠. 거의 다라고 할 수 있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우리나라도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왕은 존재하되 권력이 없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겠죠. 네, 왕이 되기만 하면 국민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어요. 그렇죠. 네, 자, 공화당 영어로 뭐라고요? Republican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민주당은 영어로 뭘까요? 민주당은 D-E-M-O-C-R-A-T를 쓰시고요. Democrat. 예, 우리 대학생들 옛날에 데모 많이 했잖아요. 예, 왜냐하면 자기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어필하기 때문에 이 데모라는 말이 붙었고, 크라트라는 말은 이 당원, 당, 이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데모크라트와 리퍼블리칸을 알아두세요.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면은 국민의힘이 바로 리퍼블리칸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이 데모크라트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후보를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candidate라고 합니다. candy. 네, 사탕을 받으려고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연상되시죠? candidate, 후보자라는 뜻이고요. 백악관은 영어로요. 화이트 하우스입니다. 하얗게 칠해놨거든요. 자, 화이트 하우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청와대는 영어로 무엇일까? 자, 맞춰보세요. 5초 드릴게요. 5, 4, 3, 2, 1. 네. 자, 청와대는 영어로요. 블루 하우스라고 합니다. 그 지붕이 무슨 색깔인데요? 파란색이잖아요. 그래서 블루 하우스, 그런 청와대의 화이트 하우스, 백악관이라는 영어 표현도 꼭 알아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리퍼블리칸 캔디데이트로 제출마한 도널드 트럼프만 화이트 하우스 복귀에 성공했다라는 점을
여러 번 반복하셔서 영어 단어를 외워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